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는 알래스카 LNG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쪽이기도 한데 어떤 이슈인지 열어주시죠. 풍풍 불고 있는 알래스카 LNG 투자 매력도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뉴스와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강세를 보였고요. 판미 동맹 강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좀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알래스카 LNG 관련해 시장 내에서 매력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없죠. 제가 예. 너무 또 사심 담아말했는데 네. 또 이렇게 솔직하게 네. 답변을 주시네요. 또 이거 카메라 도는 건지 잠깐 헷갈려가지고 네. 일단 뭐 큰 매력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알래스카 LNG 작년부터 나왔던 테마죠. 작년부터 나왔던 테마인데 알래스카 LNG 뭐 원데이 투데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64조 원짜리 여러분들 64조 원이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엑시트하는 기간이 중요해요. 회수 기간 몇 년 보냐? 10년에서 20년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나쁜 얘기만 좀 해드렸는데 좋은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 한국, 대만 같은 경우는 LNG가 없으면 전력을 못 돌려요. 그만큼 대체 불가인 에너지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점도 많고 리스크도 많다. 리스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죠. 유가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는 곧 죽어도 알래스카 LNG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단기 테마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기대감에 움직이는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AI 랠리에 지금 그렇게 알맞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좀 수익을 그냥 빨리 실현하는 게 좀 좋으실 것도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조선도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3차 상승이기도 한 편이라서 네. 이 조선도 지금 또 봐도 되나라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봐봐도 될까요? 조선 섹터가 아직까지는 그 사이클이 꺾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스카 프로젝트 이후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새로운 이벤트는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캐나다 잠수함 추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규모 자체가 그 수십조 단위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미국 군함 건조 관련된 지금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다가 또 LNG선을 우리나라가 고부가치 선박 굉장히 또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모멘텀이 들어올 때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채굴해낸 그런 LNG를 또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LNG 선박 발주량도 같이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이런 LNG 운반선 랠리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보니까 조선업 사이클을 LNG 운반선이 이끄는 시장이 앞으로 3, 4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조선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일단 뭐 기본적인 탱크선이나 이제 컨테이너선 이런 이제 선박들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계속 올리고 매출을 또 발생하면 또 신성장 동력에 다시 재투자를 하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업이 계속해서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지금 선주사들 역시도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LNG 발주도 늘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납기를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뒤로 미뤄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계속 선박 발주도 같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고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 조선업 기술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LNG 쪽 그 선박 발주량이 계속해서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LNG 발주선 시장도 거의 뭐 50조 원에서 많게는 뭐 100조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선업에 있어서도 성장 산업군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초대형 LNG 운반선 4척도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셔도 괜찮고요. 내지는 그
LNG 쪽,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을 보자면 또 태광과 같은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태광이나 뭐 일승 이런 기업들도 LNG 모멘텀이 같이 함께 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억눌려 있었던 그런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이런 LNG 이슈들 들어올 때 다시 한 번 더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1월 효과 나오면서 에브리싱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 대표님은 이 조선이 또 잊을만 하면 또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 주셨네요. MRO 쪽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MRO 너무 좋죠. MRO 아직 먹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MRO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80조예요. 그중에서 이제 미해군이 차지하고 있는 게 20조인데 우리나라 이제 막 진출했습니다. MRO 사업을 따기 위한 입찰 자격이 있는데 이제 막 취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하나오션이 빨랐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MRO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MRO 시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없어요. 그냥 조선소가 없습니다. 지금 2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나갈 때는 4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술력이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건의 MRO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은 납기일보다도 훨씬 빨리 납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수리를 하려면은 도면이 필요한데 군사 장비이기 때문에 도면을 쉽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3D 스캔을 해가지고 정말 세부적으로 우리가 MRO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MRO 먹거리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거는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닙니다. MRO는 이제 막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MRO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 인건비 비싸서 조선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MRO 쪽으로 좀 보면 좋겠다는 의견 좀 주셨습니다. 중후장대 산업 내에서 이제는 뭐 정유주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S-오일과 금호석유화학이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사실 뭐 정제 마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손이 쉽게 가지는 않거든요. S-오일이나 이런 쪽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S-오일이나 이런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리스크가 저기 써 있어요. 트럼프 리스크라고. 저 친구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일단은 지금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 안 보니까. 근데 업황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항공유라든가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업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정유 설비 증설 제한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큰 거는 트럼프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단발성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제 마진 강세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강할 리스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트럼프 친구가 좀 있으신가 봐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정유주에 대한 좀 이야기 짚어주셨고 곽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유주 관련해서는 그래도 뭐 S-오일 같은 종목들이 지난해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지금 우상향 추세 보여주고 있는 게 또 S-오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정제 마진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지금 역사적 고점을 또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4분기 또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확실히 또 실적에 대해서 주목도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제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웃도는 그런 이제 수치들 이번 또 실적에서도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제 마진 수준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 11월 달 이후에 러시아 제재와 함께 유럽 그 정제 설비의 정기 보수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러시아 정제 설비 공격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20달러 선까지 치솟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달러에서 13달러 수준으로 지금 조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역사적인 고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수익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리스크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여전히 불안하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가야 되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OL 같은 종목들은 지난 이제 2022년도에 비해서 낙폭도 굉장히 컸었고 이제 막 주가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기여서요.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9만 원대인데 적어도 11만 원 구간대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11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추세를 보시면 어떨까라고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